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맹쾌경제학 챕터 13장 생산 비용 중에서요 2절에 해당하는 생산과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04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생산과 비용은요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미러 이미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에 따른 이면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프로세스, 전환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흐름을요 이렇게 가는 흐름을 우리가 이걸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과 자본에 대한 투입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거를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함수 우리가 말씀드렸고 비용함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써볼까요? 생산함수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L과 K를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프로세스 함수 관계를 생산함수 얘기하고요. 물건 만든 걸 가지고요 이렇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이걸 바로 우리가 비용함수 이렇게 얘기해서 기업들의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번 생산함수 네,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살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표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는 노동과 자본을 다 투입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래프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자본은 그냥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다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는 F, L, K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상적으로 뭐 루트 LK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생산함수라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해요. 그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서 변수가 3개니까 Q까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3차원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거든. 이렇게 3차원의 그림으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3차원의 3D로 입체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이게 좋긴 한데 그림이 좀 이렇게 잘 그려지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잘 돼 있어서 비주얼로 잘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투자해서 잘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차원을 더 늘려서 생산 요소가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N개까지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다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림으로 그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지. 그냥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면 2차원이니까 2개만 있다. 이렇게 상정하고요. 만약에 N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수학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아, 이거 변수를 3차원으로 하기가 되게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뭐. K는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K가 만약에 고정됐다고 가정할게요. K가 1로 만약에 2로 고정시켜도 돼요. 고정이 된다면 고정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정하면 그럼 K에다 2를 집어넣어. 그럼 Q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1로 이렇게 고정됐죠? 그럼 요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Q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노동을 이제 1, 2, 3, 4 증가시켜요. 1, 2, 3, 4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점점점점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노동을 1, 2, 3, 4 이렇게 증가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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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여기 녹색깔로 표현한 요 궤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K가 1로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을 1, 2, 3, 4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에 따른 Q값을 집어넣는 거죠. Q값을 대응시키는 것을
찾아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이제 이렇게 옆에 모양이 좀 약간 잘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차원을 두 개로 다운시켜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저의 관심사는 그래서 노동이 변화함에 따라서 Q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관심사가 되고요. 자, 그러면 K가 지금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궤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 거. 그래서 K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K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이렇게 뭔가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단기 생산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정된 생산 요소,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 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요. 노동과 자본을 둘 다 동시에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는 우선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갈 건데요. 만약에 장기다라고 하면 장기,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생산함수에서는. 요때는 롱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정 투입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투입 요소를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생산함수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세 개를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대안을 마련합니다. 어떤 걸 씁니까? 라고 하면요. 좋아, 그러면 나의 관심사가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배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가가 초점이니까 Q를 그냥 고정시키고요. L과 K 평면에다가 이렇게 생산량을 표현하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저렇게 노란 색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등량 곡선이다 해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생산량을 달성하는 등량 곡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흐름 자체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13-1을 한번 살펴보시면 근로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근로자 수니까 노동 L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산출량, 시간당 과자 생산량입니다. 유량 개념이군요. 그래서 근로자가 0, 1, 2, 3 요 정도만 할게요. 자, 노동자를 하나도 투입하지 않은 거야. 그럼 기계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뭔가 전원을 켜고 불을 켜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동자가 없으니까 생산량이 빵이고요. 노동자를 1명 투입했더니 생산량이 50개가 나왔고요. 2명 투입했더니 90개 이렇게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3명 투입했더니 12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MPL이라고 합니다. MPL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니? 요걸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는 노동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이 0에서 1로 한 단위, 1에서 2로 한 단위 증가할 때 한계 효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다 거기 써 있긴 한데요. 여기다 쓸게요. 0에서 1로 가면서 생산량이 50 이렇게 증가했고요. 노동자가 1명 투입됐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1명 더 투입하게 되면 50에서 90으로 40만큼 증가했고요.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산출량은 90에서 120만큼 30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30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생산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몇 개 쫙 이렇게 나타낸 걸 밑에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 한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수평축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노동을 투입하고요. 그 다음 생산량 Q를 넣었더니, 노동자가 빵일 때는 빵이고요. 여기 점을 찍은 거예요. 빵일 때는 빵이고, 색깔을 좀 더 진한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일 때는 빵이고요. 일일 때는 뭐 50명 이렇게 50개 생산했고 90개 생산했고 120개 생산했고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궤적을 이런 식으로 쭉 그릴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프로덕션 펑션과 관련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함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 원론이니까 더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거기다 주어진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공장가 4번 칼럼을 보세요. 공장 비용입니다. 공장과 관련된 비용. 자, 이거는요, 생산을 하던 하지 않던 임대료를 얼마 내야 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빵일 때도 30달러 임대료를 내야 되고요. 색깔 좀 바꿀게요. 공장의 임대료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일 때도 30 내야 되고 1일 때도 30, 노동자를 2명, 3명 할 때도 그냥 언제나 30 이렇게 투입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말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를 투입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 인건비예요. 노동비용이죠.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를 한 명도 투입 안 했을 때는 빵일 때는요. 당연히 인건비가 빵이고요. 노동 채용도 안 했는데 인건비 나갈 일이 없죠. 한 명 채용했더니 인건비가 10 이렇게 됐고요. 2명째 채용했더니 20 이렇게 돼 있고 총 비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3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더한 총 인건비,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와 여기 나와 있는 공장 비용 이거를 같이 고려한 총 비용은 이 두 개 합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비용이 색깔이 이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비용이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야. 공장 비용 더하기 인건비 더하니까 30. 그 다음에 요게 40, 뭐 50, 이렇게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노동에 대해서 여기 생산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게 생산함수가 되고요. 각각의 노동에 대응되는 총 비용을요. 이렇게 매칭시켜서 매핑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이게 L과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뭐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생산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생산이 얼마 되고 생산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되니 이 관계를 놓고 본 거예요. 자, 다시요. 나중에 뭐 미시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얘와 얘와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 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프로덕션 펑션 해서 생산 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비용 함수도 이 노동과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으로 해서 표현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례상 어떻게 하냐면 생산량이 얼마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와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게 비용 함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수평축에다 L을 놔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생산량이 얼마일 때 그렇게 많이 쓸 거라서 Q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총 비용 관련된 뭐 TC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량이 0, 50, 90, 120 이렇게 증가할 때 비용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점차 빠르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용 함수가 이게 생산을 아예 안 해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 비용이 발생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정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생산을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생산이 빵이어도 이렇게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고정 비용이고 여기 인건비와 관련된 걸 가변 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이렇게 쭉 해서 합쳐져서 이게 총 비용 곡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한 무슨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곡선 형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우선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볼게요. 근로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계 생산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한계 생산이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노동을 한 명, 두 명 추가적으로 한 명씩 더 증가시켰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자꾸 감소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거기 보시면 뭐 주황 색깔입니까? 한계 생산 제감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동자를 이제 한 명, 두 명 증가시켜요. 여기서 한 명 증가했을 때 이만큼 아웃풋이 증가했고요.
한 명 증가했는데 요만큼 증가했고요. 한 명 증가했는데 요만큼 증가했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 증가하는 요 델타 Q가 관심사가 돼요. 이게 이제 눈곱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계 생산이 제감한다 또는 수학 제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생산물 제감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다음 줄에 살짝 밑줄만 쳐주세요. 예, 경험상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근로자가 몇 사람밖에 없을 때는요. 각 근로자들이 주방기계를 이용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방기계가 더 남아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근로자 수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아니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가 2대가 있어. 근데 노동자가 1명 왔어. 그랬더니 컴퓨터 한 대만 잘 쓰고 있는 거야. 한 대는 또 여유분 남아 있어요. 근로자가 1명 더 왔어요. 그럼 컴퓨터를 제대로 풀가동할 수 있겠죠. 3명 왔어. 그래도 좀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하거나 오후에 쓰거나 이렇게. 근데 근로자가 10명이 됐어. 근데 자본은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2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 없이는 요즘 뭐 사무 일을 보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이메일과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아까 1로 고정됐어요. 뭐 컴퓨터가 한 대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2대 있다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고정 투입 요소가 이렇게 존재하는 단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를 1명, 2명 자꾸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거기 한번 보세요. 5번째 줄에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기존 근로자들과 기계를 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혼잡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혼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1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차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생산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총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생산함수의 총생산량의 생산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한계 생산이에요. 이게 완만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생산함수에서 총비용 함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2개가 관련이 있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노동자를 1명, 2명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노동자가 가져다주는 수확량이 점차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수확량을 1개, 2개 증가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점차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생산함수가 이런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 비용함수는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이게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거랑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거랑 이게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 얘기가 거기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해가지고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바로 느낌이 와 닿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용 함수에 대한 개념과 또 밑에 다양한 비용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생산함수랑 그리고 비용함수랑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고 한계 생산 체감이라는 게 또 여기 나와 있는 뭐 한계 비용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비용 곡선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랑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비용 개념에서 다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